개정된 확인 설명서 예를 들어 작성 방법 부탁드립니다. 요 서류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에 요게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권리 설명했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체크. 근데 사실 열람동이랑 미확인 요거는 그냥 안 했다라는 뜻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뭐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도 확인해 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서류들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해? 그거는 모르지.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맞다. 요거 내용 같은 거 아까 자료 있잖아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랑 전입세대 열람원 같은 경우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 설명칸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필요하시면은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이거는 사무실에 좀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쓰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좀 구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왕입니다. 준비를 했는데 녹음 버튼이 안 눌러지네요. 녹음 버튼이 안 눌러져. 괜찮습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오늘의 메인 주제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방송을 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7월 10일부터 좀 바뀌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 10일부터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게 뭐 한 4장 정도, 5장 정도 되는 보도 자료인데 요거 다 읽고 있기 힘드니까 제가 줄여 가지고 왔습니다. 골자만 갖고 오면 이거예요. 전세 사기 예방이랑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것들을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설명, 확인 설명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봐야 되는 내용,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였어요.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를 좀 확인 설명서에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이라든지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설명해줘라. 계약할 때 미리 다 확인해주고 너네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까지 해놔라. 그리고 자료도 첨부해서 보여줘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랑 전입세대 열람원까지 확인을 시켜줘라. 그래야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서류들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해? 그거는 모르지.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약간 요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 나라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디서든지 정책을 발표할 때는요, 항상 하라고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이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확인은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서 체크는 하고 요거 첨부까지 하라.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안 된다 해서 뭐 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일단 공인중개사가 이 확인 설명서에 넣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랑 전입세대 열람은 요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준비물이 몇 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그러니까 집주인의 신분증이죠. 요건 사본도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인의 도장, 막도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 신분증이니까 뭐 상관없고, 위임장 요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서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랑 전입세대 열람원을 보려면은 요렇게 필요해, 서류가.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거를 집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일단 위임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임장이라는 게 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그런 위임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라는 서류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이 집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내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정보 제공 요청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서류를 다 적고 뒷장에 보면요,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런 내용.
좀 확대해서 볼까? 확대한 게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위임을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 서류 뒤쪽에 보면은 위임을 받을 수 있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요건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는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전입세대 열람원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전입세대 열람원도 마찬가지로 요 서류 가운데 보면요, 여기 나옵니다. 위임장이랑 동의서, 그 다음에 위임받는 사람,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위임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를 적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준비물 가져갈 때 요 서류랑 같이 신분증이랑 임대인 도장이랑 위임장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원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분증을 누가 아무리 사본이라 하더라도 복사를 미리 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계약 시에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제공해라. 그 다음에 세금 체납 내역이라든지 전입세대 확인원 최우선 변제금, 그 다음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까지 너네가 다 체크해라 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임대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열람 동의는 이때 계약할 때 서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는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일을 하면서 그랬어요. 개인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요청한다 해서 되지도 않을 거고, 개인정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은 누구에게도 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전략을 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원래 계약할 때 만나잖아요. 만날 때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이랑 약속 시간을 조금 빨리 잡는 거죠. 그래서 만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으니까 저희가 요거 찍어 가지고 같이 가지고 갈게요. 동사무소 아니면 같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부할 가능성이 되게 낮거든요. 일단 같이 만나 가지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해주고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장님한테 맡겨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만나가지고 서류를 확인하고 미리 만나게 되면은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지,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집주인한테 계약할 때 가지고 오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라고 해서 정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문자로 보내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해서, 이 방법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좀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주인들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잘 안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돼요. 물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전세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이걸 고쳐줄 리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전략, 네 번째 전략, 다섯 번째 전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야, 권한은 없지만 너네가 해.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건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지 않아.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발표하고 알아서 하는 거지, 그쪽에서 하는 방법까지 만들어주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협회도 그렇고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껏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었는데 시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거나 업무 정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미리 방법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행정처분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불만일 수도 있어요.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좀 화도 나죠. 일하는데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죠. 혹시 더 좋은 전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신 분 있다면. 이거 분명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전략을 지금 만드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럼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